오늘 일단 하셔야 될 거 이제 뭐냐면 마지막 단원이 바로 뭐냐면 이제 쌍곡선에서 보자. 우리가 이제 접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지난 시간에 이제 쌍곡선에서 접방을 갖다가 여러분들 암공식도 있고 밀어넣기 권법도 있으니까 니네가 한번 좀 풀어봐라 이랬지.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 어디 피시면 되냐면은 82쪽. 82쪽을 좀 피셔서 또 오늘 82쪽 전에 질문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극선의 방정식 했나 우리 여기서? 네? 극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극선의 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마저 또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이제 83페이지를 좀 피셔서 이제 질문을 먼저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조금 체크를 해서 문제를 갖다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82, 83 우리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좀 해주세요. 82페이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일단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먼저 적으세요. 뭘 적으실 거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게 7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쌍곡선에서의 접선과 적어봐. 쌍곡선에서 우리가 뭐 얘들아? 접선과 점근선 그리고 삼각형이라고 적어봐.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적어봅시다. 근데 접선과 점과해도 돼요? 쌍곡선에서의 접선과 접선과 점근선 그리고 삼각형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읍시다. 책에다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주 나오게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쌍곡선에서의 접선과 점근선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삼각형을 이룰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때의 우리가 두 점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구하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 오늘도 결론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주어진 쌍곡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쌍곡선이 있고요. 아이고. 점근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점근선이요. 요렇게. 점근선이요. 요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점근선이 한쪽에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쌍곡선이 하나가 있는데 가끔 이제 문제 제공할 때 보면 여러분들 문제들이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은 우리가 쌍곡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요. 접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접선과 점근선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요 접점을 갖다가 P라고 얘기하고 그때 만나는 점을 갖다가 한 놈을 A라고 하고 한 놈을 우리가 이제 B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은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뭐이냐면 먼저 PA라는 선분의 길이와 PB의 선분의 길이는 항상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삼각형 PAB라는 친구의 우리가 넓이라는 거를 구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점근선과 그러니까 PAB가 아니라 미안하죠. 미안합니다. OAB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 PAB라는 삼각형은 말도 안 되죠. 지금 OAB라는 우리가 뭐 삼각형의 뭘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 우리가 OAB의 넓이는요. 항상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걸 오늘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OAB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점 P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뭘로 일정하다?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일정하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 증명을 갖다가 진짜 저랑 같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진짜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저기 83페이지에 75번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봅시다. 주어진 쌍곡선이 75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다가 좀 이거 지울까요? 이거 한번 지워야 되겠네. 여기 쌍곡선이 요거는 말라깽이네, 저 새끼는. 뚱땡이네. 말라깽이 쌍곡선 써야 되는데. 말라깽이 좀 달라요. 아니, 말라깽이도 똑같은데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 였다가. 그쵸, 위아래로 퍼져 있는 걸 그려야 돼갖고. 자,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짜잔. 자,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적으시고, 쌍곡선이 어떤 게 있냐? 위아래로 퍼져 있는 이제 우리가 뚱땡이 쌍곡선을 하나 그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뚱땡이 쌍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75번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얼마라고 써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는 우리가 쌍곡선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과 두 점근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점근선 두 개를 보고니까 그리고 쌍곡선도 두 개도 그리고 아이고 왜래 그치 두 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1,2라는 점을 여기 하나 잡았어. 그래서 1,2에서 뭘 그은 거야 얘들아? 접선을 하나 그은 거지 이렇게. 아이고, 좀 이상한데? 접선을 하나 그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접점의 좌표를 P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점근선으로 둘러싸이니까 우리가 이 점근선과 우리가 하나의 저기 뭐니? 아씨 왜래 오늘 점근선과 하나의 우리가 접선의 교점 그 다음에 접선과 또 다른 점근선의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뭘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일단은 접점은 1,2야. 맞니? 1,2고요. 그러면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분의 밀어넣기 권법을 써서 x 빼기 3분의 몇 y? 2y라는 친구가 얼마다? Y.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뿔마 a분의 bx니까 뿔마 x라는 친구들과의 교점을 잡으면 되겠지? 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교점을 갖다가 y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3분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니까는 x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3이 되고 y 값도 얼마가 돼요? 3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3,3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a를? 있어요. 있죠. 두 번째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친구와의 교점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3분의 여기다가 연립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3분의 몇 x가 되는 거니? 2x가 되겠죠. 그 친구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건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의 좌표는 1이 돼서 우리가 점비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끈 공식? 신발끈 공식을 통해서 밖에 꺾기리 곱한 3에서 안에 꺾기리 곱한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고 그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랬을 때 이 3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공식을 제가 말씀드렸던 2분의 a제곱 얼마? 3. b제곱 얼마? 3이 돼서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3으로 나눈 친구의 3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접점이 꼭 1,2가 아니라 또 다른 점에서 우리가 어떤 접선을 긋더라도 그때 우리가 이 점근선의 교점과 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문제에서는 항상 얼마야? 3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몇 번 문제? 75번 문제에 접점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항상 3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일정하고 그 3이 뭐다? 2분의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로 요거 증명하는 방법은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a제곱, b제곱이라고 놓고 실제로 접방을 만들어서 그치? 접방을 만들어서 점근선 뿔마 y는 a분의 bx라는 친구랑 교점을 구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항상 어떻더라? 일정하더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 이런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셔서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78번 문제를 83페이지에 78번 문제를 좀 하나 펴보도록 합시다. 83페이지에 몇 번 문제? 73번 문제를 먼저 하나 우리가 같이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었니? 83페이지 73번 문제? 아직 안 풀어봤지?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정리하면은 미리 먼저 또 얘도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73번이요? 78번 문제 83페이지 78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랑 같은 공식이랑 이제 좀 비슷한 공식이냐면 우리 여기 지금 쌍곡선 말고 타원에서 기억나? 네. 지난번에 접선을 하나 긋고 초점을 갖다가 우리가 줬을 때 초점과 접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를 알파하고 요 길이를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두 길이를 곱한 거는 무슨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랬어? a제곱이었어? b제곱이었어? AB 2분의 AB 이 몇 번 문제냐면 얘들아 63번 문제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아니에요. 병신들아. b제곱으로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이거 적었어 안 적었어? 아 적었어요. 네? 적었죠? 어디서 풀었냐면은 73페이지에 몇 번 문제야? 63번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어 안 했어? 그쵸? 항상 뭐야? b제곱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이게 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쌍곡선을 하나 해볼게요.
자,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에 초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보근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접선을 하나 긋는 거지,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긋는 거지. 그랬을 때 초점으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와 이쪽 초점으로부터 여기 접선까지의 거리.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한 놈을 알파, 이 놈을 베타로 한다면 실제로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는 쌍곡선에는 적으세요. a제곱으로 뭐가 되더라?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쌍곡선을 제가 그려놓고 뭐 증명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문제 증명은요.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거고 67번이 아니라 지금 몇 번 문제냐면은 뒤로 넘어가셔서 83페이지에 있는 78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 건데 지금 그 쌍곡선이 어떻게 생긴 쌍곡선이냐면 얘 같은 경우도 또 말라깽이 쌍곡선이네. 아, 개새끼들 자꾸 짜증나게 하네. 자, 그럼 말라깽이 쌍곡선에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라깽이든 뚱땡이든 항상 뭘로 일정하다? a제곱으로 일정하니까 걔를 증명을 해볼 건데 자, 쌍곡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리고 여기 쌍곡선 위에 몇 콤마 몇? 1,0이라는 지점에서 쌍곡선에다가 우리가 그은 접선 중에서 1,0에서 그은 어떤 거? 쌍곡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자 그랬어? L이라고 하자 그랬어.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두 개의 초점.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초점으로부터 그 쌍곡선에다가 접선에다가 뭘 내려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그럼 여기 수선의 발 하나 내릴 수 있고 여기 수선의 발 하나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때의 길이를 보고니까 알파라고 하고 요 길이를 베타라고 한다면 그치?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고요. 요 녀석은 접점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지. 그쵸? 기울기도 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뗄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b제곱이 1이고 빼기 뭐가 되는 거야? 암제곱이니까 3m제곱이 되는 거 아니니 동의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 녀석이 몇 콤마 몇을 지나? 1,0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옆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m제곱은 1 마이너스 3m제곱이 돼갖고 우리가 m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니? 4분의 1이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m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이야. 그럼 m은 뿔마 2분의 1이네. 그럼 양수인 거 구하라 했으니까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요 친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분의 3이 돼서 4분의 1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안 되지. 실제로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그랬어? 1,0을 지난다 그랬지.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이 친구는 2분의 1x 마이너스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거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보잔 말이야. 우리가 여기 지금 초점을 구해야 되는데 맞죠? 초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초점이 지금 한 놈이 몇 콤마 몇이냐면은 0,2가 되고 또 다른 초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은 이 점들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 뭘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게 이제 그러면은 a 제곱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구하시면은 우리가 2y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5분의 y에 0 넣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 될 거고요. 곱하기 루트 5분의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y에다가 마이 집어넣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5가 되죠. 마이 집어넣으면 마3이 되는 거니? 그럼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는 5분의 15가 돼갖고 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지. 그 3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제공을 했던 얼마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 요 a제곱의 값을 의미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거를 다 증명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보고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그냥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하나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때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접점의 좌표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접점의 좌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알파 콤마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알파 콤마 베타라는 녀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두 개의 초점까지의 거리에 우리가 곱을 구했을 때 그 값이 3이 나온다면은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 값은 a제곱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은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3분의 뭐가 되는 거냐? 알파 얼마? x 마이너스 밀어넣기 권법 써야지 여기다가. 그치? 마이너스 뭐가 돼? 베타 y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니? 문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양변에다가 3을 곱해서 알파 x 마이너스 3베타 y에다가 플러스 3을 넣어서 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됐니? 네. 실제로 두 개의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9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인정? 그 다음에 x에다가는 얼마? 0,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알파라고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까? 세모라고 하자. 여기 길이를 씨발 네모라고 하자. 그러니까 세모라는 길이가 이 친구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됐어요? 그럼 네모라는 친구의 길이는 한편 똑같이 우리가 이쪽 초점으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동의가. 맞니?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루트 얘 또한 알파의 제곱 더하기 9베타의 제곱분에 우리가 0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6베타 더하기 3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 둘을 갖다가 곱하면은요, 우리가 분모는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요? 9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분자끼리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은 9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니? 36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편 잘 들어. 한편 알파하고 베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쌍곡선 위의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3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3베타 제곱에다가 3을 뺀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새끼에다가 이 친구를 집어넣게 되면은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1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냐? 3이 되는 거네. 그거랑 여기가 지금 뭐야? 36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로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으로 일정하지. 그 3이 바로 뭐야? 여기에 a제곱에 a가 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타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타원에서의 접선과 초점 사이 거리의 크기의 곱은 a제곱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b제곱으로 일정했는데 이 친구는 무슨 제곱으로 일정하다? a제곱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몇 번 문제? 78번 문제를 a제곱이라고 적어서 또 하나의 공식화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7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실시! 77번 풀라고 동이가. 풀어봐요 이제. 풀어보자. 77번 풀어야지. 오늘 100도 나갈 건데 풀어야죠.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그 정리를 합시다. 네. 하라고 풀라고 77번. 풀었어 문석이는? 네. 나머지 빨리 풀고 오늘은 여러분들 벡터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쌤, 근데 음. 저희 미적분하고 기백하고 저희 학교에서 둘 다 2단위로 1년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1학기 때 보통 어디까지 나와요?
1년까지 나가잖아. 1년을 나가잖아.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가봤자 오늘 배운 데까지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1학기 때 1학기 때. 1년 단위로 나가면 보통 여기서 많이 나가봤자 근데 여기 안 나갈 가능성이 커. 어디서 많이 끝냐면 2차 곡선에서 많이 끝내. 접방 전까지. 우리 암공식하고 밀어넣기 권법 하기 전까지 해서 많이 끝내. 근데 정말 많이 나가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고. 우리 벌써 1학기까지 나무기에 많이 남아. 어? 많이 남아. 아니 4개로 쪼개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4등분 하면은 여기까지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데 교재가 80페이지 되지 않냐? 이 책 지금 몇 페이지냐면 230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이거 3분의 1 한 거야 우리. 1학기, 2학기 분량에서 아니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요. 1학기요, 1학기.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지. 아, 중간고사 범위가 존나 많이 나가봤자 오늘 배운 데까지 나간다고. 1학기입니다. 1학기 범위는요. 1학기 범위 보통 많이 나가게 되면은 애들 보니까는 벡터 내정 나가서 거기 어디선가에서 또 멈추더라고 애들이. 중간도형 잠깐. 그치. 도형 전까지 또 한번 1학기에서 나가죠. 그래서 아마 벡터 내적 전까지 나갔었나 성일은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작년에. 미쳤어 동이가? 뭐해? 아 명상 좀 하고 있었어요. 명상.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줄까 너? 메디테이션. 자 봅시다. 그래서 답 77번 얼마 나와요? 1번 나와요. 안경이 없습니다. 됐니? 문석인 됐어요. 해줘요. 말아요. 해줘요. 자 보자. 7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제 마지막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좌표 평면에 주어진 쌍곡선에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줬고 초점까지 또 제공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데 그 친구가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라고 했으니까 먼저 a, b에 대한 관계식이 루트 3a가 3b이므로 우리는 3a제곱이 뭐가 되더라? 9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에 a제곱은 몇 b제곱이 되는 거야? 3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줬으니까 초점의 좌표 C의 제곱. 그럼 C의 제곱이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지? 그 48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쌍곡선에서 초점은 피타고라스를 이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A제곱에다가 우리가 3B제곱을 쑤셔 넣게 되면은 4B제곱이 48이니까 B제곱이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B제곱이 16이므로 얘를 넘겼을 때 얼마가 되는 거냐? A제곱은 그럼 4가 돼야 되는 거야? B제곱 12. 잠깐만. 모르겠어. 12고. 그치? B제곱이 10이고, 그럼 B제곱이 10이니까 A제곱은 36이 되는 거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쌍곡선의 방정식은 게임이 끝난 게 1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6분의 Y제곱은 1인 뚱땡이 쌍곡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근데 문제에서 A, B 바뀌었어요. 그래요? 씨발 그쵸? 36분의 X제곱 이거 은퇴해야 되니나?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냐? 네. 됐죠?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초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 쌍곡선과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랬으니까는 여러분을 대충 이 쌍곡선을 갖다가 그리시면은 지금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6,0하고 마이너스 6,0이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고요.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루트 48이니까는 4루트 3이가 되는 건가요? 네. 4루트 3,0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초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 P라고 하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 P에서의 뭘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요 접점의 좌표가 4루트 3, 그치?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48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3분의 4가 되는 거네. 그럼 이 새끼가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12분의 4가 돼야 되니까 y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여기다가 밀어넣기 권법을 쓰게 되면 접점이니까 36분의 얼마?
4루트 3x 마이너스 12분의 2y는 1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dx분의 dy라는 친구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나오냐면은 접점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랬지. 맞지? 이해가? 우리가 fx라는 식이 하나가 있어, 얘들아, y는.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에 x좌표가 x1, y좌표가 y1이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점이라고 하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x로 미분을 빵 때려서 그 미분 때린 x의 자리에다가 접점의 x로 좌표를 넣으면은 우리가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 f'x를 우리는 다른 말로 x라는 친구가 y라는 친구를 뭘로 나눈 거야? x로 우리가 미분 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y로 물론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y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친구를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x로. 그럼 이 친구를 x로 미분하면 18분의 x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y로 미분을 할 수가, x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먼저 y로 먼저 미분을 때리고 나서 뭘 곱해주면 돼? 우리가 실제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럼 이 식을 내가 만약에 g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면 gy라는 식을 우리는 지금 y로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근데 원래는 뭘로 미분해야 돼? x로 미분해야 되는 거지, 양변을. 그럼 x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dx분의 dy를 한번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x로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얘를 1로 넘겨 곱하기를, 그리고 6분의 y로 얘를 나누면 18분의 x 곱하기 y분의 6이라는 친구가 dx분의 dy 아니야? 이게 마치 무슨 존재냐면 너네들한테 f'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엔 이거 정리하면 3y분의 x잖아. 맞아, 안 맞아? 3y분의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접점의 x좌표. 그게 얼마였지? 4루트 3하고 2였지? 그래서 4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2루트 3분의, 여기다 집어넣으면 4루트 3이 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6 되는 거냐? 그럼 6분의 4루트 3 될 거 아니야? 그럼 6분의 4루트 3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 기울기 답 3분의 2루트 3 안 나오니? 1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준영아,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dx분의 dy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의 좌표를 접점의 x좌표든 y좌표든 우리가 집어넣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걔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상징하는 거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방법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야? 어쨌든 우리 결론은 f'x는 dx분의 dy에다가 접점의 좌표를 집어넣는 게 접선의 기울기였던 건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dx분의 dy만 만들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 dx분의 dy가 굉장히 뭐 낯설어 보이거나 저게 뭐 저런 기술이 다 있어 이러는데 너네들 여태까지 써먹었던 거야. 무슨 소리냐면, 야, y는, 자, 들어봐, 동의가 3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를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6x 더하기 4라고 하는 거지. 이거 되게 보기 편하지, 니네. 근데 이 얘를 뭐라 그래, 얘들아? dy를 x로 미분한 거라고 하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양변을 x로 미분을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 x로 미분 때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y로 미분을 때려. 근데 y로 미분 때려야 돼, x로 미분 때려야 돼. 그러니까 dx분의 dy를 곱해. 그리고 여기는 x로 미분 때리니까 뭐가 돼? 6x 더하기 4가 되는 거잖아. 결국엔 니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작업이 결국엔 그 작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맞아? 그래서 y를 여러분들이 상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y도 문자는 문자인데 x로 미분을 못 때리니까 먼저 y로 미분을 때렸다가 뭘 곱해주자? 동의가 dx분의 뭘 곱해주자? dy를 곱해주자. 그게 여기 아마 특강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시면 있냐면은 여기로 우리가 조금 77페이지에 가시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77페이지에 제가
79번에 1번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77페이지에 79번에 1, 2번을 먼저 풀고 벡터로 넘어갈게요. 음함수의 미분법도 여러분들 또 행여나 여기서 논술하고 이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는 같이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합시다. 힘들죠 요새 3학년 되니까. 네. 그래도 나는 나하고 재임쌤보다 낫잖아. 나하고 재임쌤 매년이 3학년인데 맞아요. 작년에도 3학년 애들하고 졸라 지지고 못 가는데 그래도 물론 뭐 이 새끼야 넌 돈 벌잖아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또 그렇게 하면 그 왜 반복을 해 개새끼야. 아니요. 너 오늘 되게 뭔가 터트려도 되냐 이거? 그건 아니고요. 네? 밟아도 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쌤 그거 쌤이 키워야 돼요. 쌤 저번에 터뜨렸더니 쌤이 뭐 여기선 이런 짓 하지 말라면서 그랬잖아요. 그왜 터트려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새끼야. 자 77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계획 잘 짜고 너네 저기 지금 뭐야 저기 재임쌤하고 오늘 조금 대충 아웃풋을 좀 짜봤는데 재임쌤이 얘기해 주실 건데 일단은 저기 뭐야 확통을 먼저 하는구나 니네가 나랑 그치? 요 자이스토리 기백을 먼저 하지 미안해요. 요 기백을 어쨌든 간 여러분들 2월 달에 끝낼 거예요. 1월 중순에 뭐 나오냐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 나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아마 수능 특강을 들어갈 거야 우리는. 몇 월까지? 6월까지. 그럼 이 수능 특강만 갖고 수능 특강만 교재로 쓰는 미친놈은 없어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하고 우리가 둘 다 합쳐갖고 연계율이 몇 프로냐면 수능하고 70%예요. 근데 이 70%는 4점짜리 문제가 안 들어있다는 사실. 의미 없잖아.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교과서에서 문제가 절반이 나오는데 그건 다 2점짜리 문제만 나오는 거지 학교 시험에. 무슨 의미야 그게? 그렇잖아. 시중교재 풀면 교과서 푸는 건데 그렇잖아. 그런 거 쉬운 것들은. 그래서 연계율이 없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페르마 자체 모의고사 요거 이제 아마 재임쌤하고 나랑 올 한 해도 미니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원래 그냥 일반형 모의고사랑 두 개 그냥 풀 버전하고 두 개 이렇게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미니 모의고사를 항상 풀어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이번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6월 달에 뭐 있어? 육모 있지 육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럼 6월부터 이제 또 9월까지는 뭐 해야 돼 우리? 6월 중순에 뭐 나와? 7, 8, 9월 달에 수능 완성 나오지? 이때는 수능 완성에다가 또 자체 모의고사인데 이 자체 모의고사에 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은 사설까지 같이 들 거예요. 뭐 이투수라던가 대성마이맥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가 뭐냐? 새로운 모의고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6월, 9월 문제 다시 풀고 역대 수능 기출 문제 다시 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의 수능 기출이야. 수능 기출. 제가 예전에 딱 그 수험 생활할 때 나 우리 집에서 엄마가 대성학원 원장님한테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과외 시켰어. 그때 그 원장님이 와서 한 짓이 뭔지 알아? 한 달 동안 그분이 하신 게 수능 기출 문제만 94년도 거부터 2003년도 거까지 다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수능 문제 풀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 이때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기초를 가르쳐 주시나요? 어떻게 기초를 배워? 기초 못 배워. 뭐 해야 돼? 모의고사 풀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을 모의고사 스타일로 익혀가야 되는 거지. 9월달 6월달 돼갖고 개념원리 사다 놓고 나랑 같이 저기 뭐야 수원 로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럼 골치가 아파지는 거 굉장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 이과생인데 6월 달에 뭐가 열리냐면은 이건 이제 뭐 홍보가 아니라 수리 논술하고요. 우리 학원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수업, 적성이 열려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도 뭘 써야 돼? 수시 원서를 써야 되잖아. 시간 존나 빨리 가. 특히 수시 쓰는 새끼들은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수시 원서 쓴다고 지를 깝죽거리면은 벌써 한 달이 없어. 그럼 너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지금 1월 다 갔으니까는 2, 3, 4, 5, 6, 7, 8, 9, 10, 9개월 남았는데 거기서 한 달 빼봐. 그럼 8개월. 거기서 우리가 중간고 기말고사 한 달씩 하잖아? 그러면은 뭐 한 6개월밖에 없어요. 6개월, 7개월밖에 시간이. 수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작아. 그리고 개빨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수리 논술하고 적성이 열리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저랑 재음쌤하고 이제 여러분들 무슨 작업해야 되냐면 6월 모의고사까지 만약에 아니면 이제 6월이든 3월이든 중간에 한번 작업을 좀 할 건데 3월에 하는 게 좋은데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도저히 이거는 이과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 3월하고 6월 특히 빠르면 좀 좋아. 나영으로
돌리는 친구들을 뽑아야 돼요. 쌤 9번 가형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나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데를 가야 되는 거야. 가형 조지고 나면은 이것도 문제가 커. 심각해. 가형 6등급 나오면 갈 대학이 없어. 5등급 나오면. 차라리 가형이, 그치? 나형이 막 1, 2등급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또 되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제발 시키는 대로 해. 고집 부리지 말고. 작년에 풍생의 형아 2명이 3월부터 내가 나형 돌리자고 그랬는데 자기 여태까지 기백 걷는 거랑 미적분한 것 때문에 도저히 아까워서 못 돌리겠대. 열심히 하겠대. 6월 달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지. 지금 조금 늦었지만 돌리자. 안 된대. 자, 그럼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학원을 끊는 건 좋으니까 그럼 돌리자. 근데 그냥 공부를 안 하겠다. 학원을 끊어도. 지랄하지 마라. 근데 계속 자기는 가형을 해야겠대. 근데 가요 이번 수능 그래갖고서는 9월 모의고사에는 또 그래서 3등급이 나온 거야, 가형이. 와봐라, 선생님, 되지 않냐? 아니다, 불안하다. 그러지 마라. 더 침착하게 공부해라. 이번에 몇 등급 나올게? 6등급 나왔어, 가형. 쌤 뻥 같대, 진짜 그렇게 근데 돼. 왜 가형을 포기 못해요? 어? 어차피 그래봤자 어, 3학년 어. 아니 그 2학년 어. 2학기 어. 2차 다 보고 나서 선행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왜 그게 아파? 그 자기가 한 게 아깝대, 그냥. 아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혹시 나형 작업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나형으로 또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3급, 6등급이면은 터진 거 아니에요 완전? 어쩌다 까지 그랬어요? 대학교 못 가지. 3등급에서 어떻게 3등급이 어떻게 떨어져요? 재수생이 들어오고, 멘탈 터진 거 아니에요? 반수생이 들어오고, 멘탈도 나가면 그렇게 되지요. 멘탈 나가면 그렇게 지금 너네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선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재수생들이 없잖아. 재수생이 무섭냐, 반수생이 무섭냐? 반수생. 왜요? 그치. 연대 다니다가 씨발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아. 그 시험 봐. 그러고 안 가. 뭐 그렇게 돼버리면 너만 이 좆되는 거야. 그냥 등급 쫙쫙 내려가는 거야. 이제 봐. 등급이 쫙쫙 내려가요.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더니 등급이 계속 내려가. 아더 뛰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진짜로 죽으림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이상 이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게 올리기가 힘들다고. 또 가뜩이나 수학을 갖다가 밸런스를 안 맞춰갖고 수학만 존나 열심히 해갖고 수학이 2등급이 나왔대, 문석에. 야, 축하해, 문석아. 갔더니 표정이 살짝 안 좋아. 왜 그래? 했더니 국어가 5등급이래. 그 전엔 뭐였어? 국어가 2등급,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수학을 존나 열심히 하더니, 그치? 2등급이 나왔다고 카톡이 와.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문성아, 이거 된다. 우리 하자. 끝까지 봐라. 되지 않냐? 근데 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국어가 5등급. 그 두 개 바꾼 거야, 그냥 지 혼자. 아예 의미 없는. 그러니까는 많이 또 아무튼 1년 잘 농사를 잘 지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확인 체크 오늘 78페이지 확인 체크.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인데 어쨌든 간 음함수의 미분법의 이 음함수라는 건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y는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러냐면 보통 양함수라고 해요. 양함수. 그쵸? 이걸 양함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었지,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맞아? 뭐니까? 원이니까,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y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을 걸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없으면 함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함수로 바라보겠다 이거지.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을 건던가 우리가 뭐 이렇게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함수가 되듯이,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보자. 원방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2차 곡선이 많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 원방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라고 할까, 얘들아? 뭐 16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여기 위에 점이 하나가 있대. 그래서 이 점이 얼마냐면은 3, 그치? 루트 7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당연히 접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럼 얘는 0,0이잖아. 그치?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 3분의 루트 7이니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물론 이 방법이 더 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미분을 할 수 있다고. 양변을 x로 어떻게 해버려? 미분을 해버려. 그럼 여기 뭐 돼? 2x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x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로 미분해? y로 미분을 했다가 뭘 곱해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y제곱을 뭘로 미분한 거야? y로 미분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왜 이걸 곱해주냐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y제곱을 뭘로 미분한 게 필요해? x로 미분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게 약분이 돼서 이게 나오기 위해선 dx분의 dy를 한번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만큼도 뭐가 되는 거야? y제곱을 x로 미분한 식이 되는 거잖아. 네. 됐어? 네. 그럼 여기는 16은 날아가니까 0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dx분의 dy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접선에 접점을 넣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럼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루트 7분의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저기 뭐야 77페이지에 79번 문제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에 79번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런 거지. 77페이지에 79번 문제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y는 0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인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정석대로라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야? y는 x제곱이 되는 거니? 그럼 p값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n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네? 그 헌병 공식 써야지. y는 몇 x? 4x 플러스 n분의 얼마? p가 돼갖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구나. x제곱은 y니까 이거 뭐야? 헌분의 병이야? 마이너스 mmp야? 마이너스 mm p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병?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 4x 마이너스 4라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 물론 y는 x제곱으로 놓고 사실은 너네들 그치? y는 x제곱으로 놓고 이걸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2x가 되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려면 접선의 x좌표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얼마를 넣어? 2,4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접점의 좌표 2,4고 기울기가 4니까 y는 얼마? 4 가로 열고 x-2 더하기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식하고 똑같은 거 맞아? 근데 이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다? 음함수의 미분법. 별건 아니야. 그냥 이거를 그대로 미분을 때리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2x가 되지. 그 다음에 쟤는 y로 미분 때리면 1인데 실제로 y로 미분 때려야 돼? x로 미분 때려야 돼? x로 미분 때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dx분의 dy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이나 실제로 y를 미분 때린 2x라는 이 식이나 서로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걸 의미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자고요. 됐니 문서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음함수의 미분법도 특강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 같이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드디어 86페이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 뭘 나가셔야 되냐? 벡터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진도를 나가보자 이거죠. 벡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벡터가 뭐냐?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고 있는 게 이제 벡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벡터하고 스칼라의 차이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 이 벡터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 벡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치 과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속력과 속도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쵸? 속력은 뭐냐면 오로지 빠르기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도는요 내가 방향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방향 이래버리면 너무너무 이게 어렵잖아.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개념부터 배우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속도라는 거는 그치?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의 개념 맞아? 왼쪽으로 가는 거를 무슨 개념으로 봤지? 우리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봤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가 바로 뭐야? 너네가 알고 있는 우리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적었다. 그러니까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고 속력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는 뭐냐면은 오로지 물체의 우리가 크기 그치? 힘의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스칼라. 그러면은 왜? 벡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왜 수학 여태까지 잘했는데 왜 벡터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는데 이 벡터라는 거는 뭐가 들어간 거야 얘들아?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2차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기하의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차 곡선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쵸? 뭐 완전 마무리는 아니지만 다 배웠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벡터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 공간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수학적인 입장에서 벡터가 필요한 뭐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거야. 아니면 공간상에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평면의 방정식들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니까 공간 전에 2차원 우리가 평면에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은 X축과 비교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 있었지. 기울기로. 그치? 근데 공간에서의 직선을 한번 너네가 생각을 해봐봐. 이 새끼의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해요. 얘가 기울기가 더 커? 얘가? 어떤 기울기가 어떤 건데? 공간에서는요 기울기라는 걸 쓰지 못해요. 직선을 갖다가 언급할 때 공간에서 우리가 직선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공간에서 뭐를 못한다고? 기울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직선에 방향은 존재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 기울기가 큰지 이 기울기가 큰지 이 기울기가 큰지 이 기울기가 더 작은지는 우리가 몰라. 공간에서는. 그치?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라는 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내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직선, 레이저 포인트 쭉 이렇게 두 개. 맞아? 예전에도 이제 그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냐? 지구상에? 네. 없어요. 없죠? 삼각형.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레이저 포인트. 두 개를 갖다가 짠! 슉슉슉슉슉 직선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이 빛도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버려? 휘어버리죠. 그래서 직선을 만들기 힘들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벡터라는 건 이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학적으로 먼저 벡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벡터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앵그리버드 게임 알아? 네. 그 앵그리버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뭐야 이게 새총 만들어 놓고 그치? 여기다가 새 이렇게 딱 끼워갖고서는 맞춰야 되잖아. 각도. 그래서 여기 악당을 갖다가 물리치자 이거지. 악당을 갖다가 그치? 돼지. 악당을 갖다가 이제 물리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많이 당겨야 돼? 무조건 많이 당겨야 돼 뒤로? 네. 아니요. 아니지. 각도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방향도 필요하고 이 물체가 날아가는 뭐도 필요해? 크기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난 이제 포병 출신인데 포사격할 때는 벡터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아 그렇잖아. 그냥 전쟁 갔다 그래서 그냥 존나 멀리 쏴 그냥? 아무렇게나? 존나 멀리 쏴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방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방향 중요한데 바로 앞에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 다 같이 줄게 우리?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벡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 우리가 차원을 하나 더 높여서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이라던가 평면을 다룰 때도 그렇고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벡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내적이라는 새로운 연산 과정을 하나 배울 건데 그걸 또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던가 삼각형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뭐 나이키 공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1초 만에 다 증명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벡터는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수학을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부터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벡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벡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방향이 있지? 네. 그리고 크기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평면상에다가. 일단 평면에서 먼저 표현을 할 거예요. 공간에서 못하니까. 그럼 평면에서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잔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잔 말이야. 그럼 크기는 누가 더 커? 위에 게 커? 아래 게 커? 위에 게 더 크겠지. 맞아요. 그런데 방향은 서로 어때? 두 개가 다른 거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작하는 점을 우리가 이 벡터의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끝나가는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의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은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시점과 종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벡터의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벡터의 우리는 크기가 되더라 이거죠. 그쵸? 그래서 시점을 내가 만약에 A라고 알파벳 A라는 점을 찍고요. 종점에다가 알파벳 B를 찍으면 여러분들 예전에 반직선 표현했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화살표 찍어갖고 우리가 벡터 얘를 뭐라 그런다? AB라고 하더라. 얘가 뭐라고? 벡터 AB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런다? 벡터 AB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때로는 그럼 맨날 시점과 종점을 우리가 찍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벡터를 갖다가 뭐 그냥 A 벡터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냥 뭐 B벡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시점을 내가 만약에 C라고 놓고 종점을 D라고 놓는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벡터 CD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크기 자체가 다르죠?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좀 편안하게. 어떤 벡터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같으려면 누구도 같아야 돼. 크기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서로 같은 벡터야. 그러면 그런 벡터가 어디 있냐? 이런 벡터지. 요 벡터랑요. 요 벡터는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내가 A, B라는 이 벡터가 있다고 치면은 얘를 내가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벡터도 똑같은 벡터라고 취급을 하자 이거지. 왜? 어차피 벡터는 크기와 방향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치? 얘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얘의 방향은 항상 서로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크기까지 같다면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육각형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요 벡터랑요, 요 벡터는 서로 어떻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 정육각형이니까 크기도 어때요? 같을 거고요. 맞아요. 네. 방향도 서로 어때요? 같은 거기 때문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안 하고 얘를 같다고 놔요. 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고요. 벡터는 얼마든지 평행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서로 어떻더라? 완전히 같은 벡터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요. 요 벡터랑 얘들아, 요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익이는 요 벡터를 표현한 거야. 그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방향이 서로 어때? 달라. 크기만 반대가 되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의 역벡터라 그래서 A 벡터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하자?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반대로 바꿔주는 게 바로 역벡터가 되지요. 자, 89페이지에요 여러분들. 9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는 요걸 딱 배워가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96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을 BD라고 할 때, BF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96번을 같이 보시면, 그치? 우리 친구들 유치원 잘 갔다 왔나요? 자, 가자.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 구독자 보니까 주로 유치원 애들이 많이 듣더라고. 그치? 니들이랑 수준이 비슷한 애들 보니까 유치원 애들이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A고 B고 C고 그 다음에 D고 E고 F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 D와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래. A, D랑 같은 벡터는 뭐가 있을까 얘들아? DB, FE FE 그쵸? 이게 F였니? FE라는 벡터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죠? 그 다음에 DB 벡터도 서로 어떤 거예요? 같아요. 같은 거죠. 적으세요. 그래서 답은 뭐야? DB 벡터랑 FE 벡터더라.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야? BE 벡터와 뭐라 그랬어? 크기는 서로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구하라 그랬잖아. C 그쵸? BE 벡터랑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그럼 뭐가 있어 얘들아? 그냥 여기서 방향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EB 벡터랑 네. C 벡터랑 그 다음 누구 벡터? F D. D 벡터랑 서로 이렇게 어때요? 다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다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D 벡터의 크기 구하래. 얼마야? 1. 다음 장 넘어갑시다. 자, 근데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 게 바로 뭐냐면은 벡터의 연산입니다. 그게 바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란 얘기인데요. 이제 벡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면 벡터들을 갖다가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서로 어떻다고? 역벡터 말고 처음에 썼던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어떻다고? 같은 벡터지. 그럼 뭐 너네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벡터를 예로 줬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얘를 이쪽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하나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벡터에 지금 배우는 뭐 덧셈과 뺄셈이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벡터를 또 다른 두 개의 벡터의 합 또는 차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일단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할게 두 번째 벡터의 합과 벡터의 차예요. 그래서 벡터의 차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합보다는. 그래서 어차피 합하고 차는 한 끗 차이인데 벡터의 합과 차를 배워야 되는데 차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벡터의 합을 구할 거야. 합.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꼬리물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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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평사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더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랑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세요. 이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평사법은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서 삼각형법을 떠올려야 돼. 삼각형법은 뭐냐면 꼬리물기인데 요걸 A 벡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B 벡터라고 할게. 아이고 미안해. 요걸 B 벡터라고 할게.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 그 결론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뭐야? A 벡터 더하기 무슨 벡터?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A 벡터랑 5B 벡터랑 더하면 다시 한번 5A 벡터랑 얘들아 뭐라고? AB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OB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각형법이에요. 근데 항상 벡터의 덧셈이 우리가 이렇게 OA 벡터의 종점과 AB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덧셈이 있는 건 아니지. 시점이 일치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건데 평사법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를 OA 여기를 내가 OB라고 하면 적당히 OB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주는 거지. 아니면 OA 벡터를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OB 벡터와 여기를 C라고 하면은 어차피 OA 벡터하고 BC 벡터는 같은 벡터잖아. 그러니까 O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된다? OC 벡터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실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의 합은 두 개를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에는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고요. 삼각형법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주면 돼? 처음에 시작한 시점과 꼬리에 꼬리를 물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더해주는 녀석의 종점을 연결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벡터의 우리가 덧셈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삼각형법과 그 다음에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벡터 연산 덧셈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성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거랑요 반대로 B 벡터에서 A를 벡터를 더한 녀석이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지.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걸 A 벡터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걸 B 벡터라고 하자. 그치? 그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더한 거는 이 벡터잖아.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B 벡터를 내가 여기다가 두자. 그럼 B 벡터랑 이 B 벡터랑 똑같은 거 아니야? B 벡터랑 A 벡터를 더하면 평사법에 의해서 이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과 B 벡터와 A 벡터의 합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결합 법칙.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다음에 C 벡터랑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반대로 누구랑 누구를 먼저 더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한 다음에 나중에 누구의 벡터를 더해? A 벡터를 더한 건 또 같아지더라. 그 왜 그러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더해. 그래서 요게 이제 A 벡터고 요게 B 벡터인데 그 둘을 더한 벡터에다가 또 C 벡터를 더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똑같이 반대로 이건 A, B, C 순으로 간 거고 B 벡터하고 C 벡터를 먼저 더하면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이 벡터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벡터와 A 벡터를 더한 거는 교환 법칙에 의하면 A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거고 그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아, 벡터의 덧셈은 우리가 교환 법칙과 무슨 법칙이 성립되더라? 결합 법칙이 성립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벡터의 덧셈은 시점이 일치할 때는 평사법을 쓰는 거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는 우리가 삼각형법을 이용해 갖고 벡터의 덧셈을 해주면 되더라. 이런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진짜 중요한 걸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벡터의 뺄셈인데 요게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만 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벡터의 뺄셈은 별게 아니야. 그냥 미리 얘기만 할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면 C 벡터가 되는 거지 이게. 맞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요거를 그냥 우리가 좀 간단하게 너무 많이 났으니까 OA 벡터랑 AB 벡터를 더하면 OB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다시 OA 벡터랑 무슨 벡터? AB 벡터를 더하면 무슨 벡터가 된다고? OB 벡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뒤로 넘기면 AB 벡터는 무슨 벡터에서?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어떻게 한 게 되는 거야 우리가? 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를 하나 나한테 이렇게 딱 제공을 했을 때 AB 벡터는 시점을 둘 다 일치시켰을 때 OB에서 OA를 뺀 거다. 이걸 그냥 우리는 뭘로 봐도 된다? 그러면 CB에서 C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CA 벡터를 어떻게 한 거? 뺀 걸로 봐도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의 차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요 벡터 있지? 요 벡터는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연습돼야 돼. 지금 조금 헷갈리죠? 다시 요 벡터가 무슨 벡터였어 얘들아? AB 벡터였지? AB 벡터는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빼면 되는 거야? 종점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벡터와 시점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벡터를 빼야 돼. 반대로 OA에서 OB 빼면 안 되는 거야? AB 벡터는 무슨 벡터? OB 벡터에서 무슨 벡터를? OA 벡터를 어떻게 한 거다? 뺀 거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벡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 시점이 일치하는, 그치?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벡터들을 요렇게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너무 걸음만 한 개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란 얘기야 조금 이게 고난도로 어떻게 빠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너네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아마 요 친구가 될 거예요. 벡터의 차, 뺄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외우는 방법은 벡터의 뺄셈은 우리가 만약에 AB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그럼 시점을 내가 K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무슨 벡터에서? KB 벡터에서 무슨 벡터를 빼야 돼? KA 벡터를 빼야 되는 거야. 이걸 O로 고쳐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빼는 녀석이 우리가 뒤에 우리가 어떤 벡터에 종점을 갖다가 첫 번째에 써줘야 되고 여기에 시점을 갖다가 끝에다가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때서? 끝에서 시작을 뺀다, 끝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갖고 민서라는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벡터? 동, 끝, 서에서 무슨 벡터로? 동, 미니 벡터를 뺀 거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하나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 근데 시점이 얘인 두 개 벡터의 차이로 구하래? 그럼 어디서 빼야 돼? 끝에서 시작 벡터를 빼준 게 바로 뭐야? 우리가 요 벡터를 뺄셈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은 끝이만 좀 기억을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연산하다 보면 처음에 되게 막 헷갈려요. 근데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항상 문제 푸는 게 별 어려움이 없이 갈 거니까는 여기까지 일단은 수업은 하고요.